아빠 집 말고 우리 집 얘기해보자. 우리 집. 우리 집. 지금 엄마 아빠 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서울에 와서 살고 뭐 이렇게 살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또 이게 할 말이 많아 나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실제로 지금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6년 정도 됐으니까 이 시골 청년이 서울에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시골 그리고 청년의 서울 정착기. 그리고 이제 나는 이용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런 그 책 제목 있잖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난 좀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다. 그래서 꼭 오늘 말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왜냐면 지금도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많지. 자 일단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집 살 수 있니? 서울에. 아파트. 지금 당장 할 수 없잖아, 그치? 앞으로 사면 좋겠지만 지금 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진짜 내가 혼자 살면 진짜 하다못해 원룸이라도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가거나 해야 된단 말이야. 해야지. 그치? 이제 나는 이제 목포가 이제 그 고향인데 거기는 한 2억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매매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아파트 몇 평짜리? 33평, 30평짜리 이렇게. 10평짜리 이렇게. 33평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매매할 가격. 수 있었는데 그 비슷한 돈으로 서울 올라오니까 이게 전세를 구하기도 빠듯한 그것도 심지어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를 근데 우리한테는 솔직히 1, 2억도 엄청 큰 돈이잖아. 없죠. 그것도 없으니까 막 나도 그때 전세나 대출 받고 이랬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진짜 막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맞아. 집 마련은 너나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렇게 뭔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행동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가 다른 옵션이 있나? 뭐가 있었냐면 나도 이제 국민이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면 국가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면 좋아. 자, 국가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주거 문제가 힘든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거 시설을 지원을 해줘. 그걸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들어는 봤지? 임대주택이라는 워딩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 뭔가 그 단어가 뭔가 남은 뭔가 차별받는 것 같고, 그치? 뭔가-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 우리 엄마한테 쟤가 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요즘에 이제 트렌드 따라 바뀌거든.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좀 새 아파트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단어도 바꿔버렸어. 임대주택 하면 너무 뭔가 좀 뉘앙스가 그러니까 행복하자. 행복주택 얼마나 좋아.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사실 임대주택이 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큰 그 범위 덩어리가 내에서 있어? 몇 가지 우리가 해볼 그치, 수 있는. 공공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행복주택을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혜택을 주는구나.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냐? 저도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되냐? 첫 번째로는 대학생. 우린 대학생은 아니야, 이제, 그치? 대학생, 그리고 청년. 근데 청년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주냐면, 방금 말했잖아. 만 39세 미만이면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도 해당돼, 신혼부부도. 신혼부부는 앞으로 1년에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부터,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까지. 범위가 생각보다 넓네. 굉장히 넓지, 사실은.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인데, 우리는 아직 여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대학생이거나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면 노려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행복주택. 자, 그러면 도대체 행복주택이 뭐길래? 자,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지어져요, 이렇게 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지어지고 있고, 요즘에는. 지방도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국가에서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빼놓게 해.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행복주택으로 나오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로 가장 큰 곳이 어디일까? 단일 아파트로. 나 이거 알아.
알아. 시티. 시티. 이름부터 그냥 시티야, 시티. 아파트가 도시란 말이야, 그냥. 그렇게 큰 9,5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정 물량은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거기도 행보주택으로 많이 나왔어. 자, 그러면 뭐 시티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 우리가 알만한 단지들은 항상 이렇게 일정 분량의 행보주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새 아파트를 분양하면 무조건 일부는 행복주택으로 그렇지. 분양을 한다는 그거를 임대를 한다는 그렇지. 거지. 청년들, 신혼부부들, 뭐 대학생, 고령자들이 지원을 하면 그 안에서 내가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 그럼 일단 내가 집이 없는 39세 미만이면 알겠는데 내 소득 분위는 집이 일단 있으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가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리고 막 너가 한 1,000만 원씩 벌어 한 달에 그러면 이런 혜택 주는 게 조금 약간 그렇잖아. 불공평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소득 기준도 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높진 않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막 내가 한 달에 막 80만 원 버는 사람만 살 수 있고 이런 건 그런 건 아니라는 아니고 거지. 월소득 기준으로 우리는 보통 혼자 살면 이렇게 3인 가구 미만이잖아. 그러면 월소득 기준으로 약 540만 원 이하, 540만 원 세전 기준으로. 그럼 내가 한 500만 원 이하로 벌면 도전해볼 수도 있겠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해당되지. 거에는 다 해당돼. 그러면 지원해볼 수 있어. 자, 39세 미만이다, 무주택자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로 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이건 반드시 지원할 필요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점수를 주는 게 있어. 가점? 옛날에 우리 또 막 선생님들이 말 잘 들으면 점수 더 주고 막 그랬잖아. 자, 어떤 거냐. 2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요, 이제. 뭐냐면 네 번째는 청약통장의 유무. 청약통장은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분양을 대비해서 많이 가입해놓고 납입하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해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 그래서 많이들 가입하고 있어. 그래서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납입, 그러니까 2년 정도 이상 납입했으면 가점이 붙어, 점수가. 자, 마지막 하나 5번째가 뭐가 또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행복주택이 예를 들면 각 동네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마포구 합정동이야. 그럼 만약에 마포구에서 행복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너같이 마포구에 오랫동안 산 사람은 점수를 더 주는 거야. 내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지. 보통 3년 이상 거주하면. 지금 아라는 30년 정도 거주했으니까 만빵. 막 보통은 야, 그건 나는 해당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나도 그렇게 왠지. 생각했지. 왠지 진짜로 뭔가 돈을 못 버는 친구들 막 그치. 이런 것들만 해당은 끼니 되겠구나. 걱정하는 사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막 여유롭진 않잖아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 집을 살 수 그래서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주변에 나도 보면은 뭐 교사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하는 친구들이나 프리랜서 친구들이 많이 당첨돼가지고 난 살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 실제로. 그러면 물론 우리가 그거를 매매로 분양받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일정 시간, 최소 6년의 행복주택은 그 정도 시간에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 자, 그런데 그러네. 행복주택만 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나온 게 있어. 뭐?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좀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뭔가 까다로운데 단어가 그대로 풀었으면 알 수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매입을 해요, 주택을. 누가? 국가가 매입을 해서 임대. 저렴한 시세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라는 개념이거든. 자, 마포구에서 아라가 이제 혼자 살 집을 구할 건데 원룸만 구하더라도 최소 월세가 60만 원 이상은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나 그냥 혼자 구하면 살 건데 아파트, 그치? 새 아파트가 필요한 건 아닐 적당히 수 안에 있으니까. 옵션도 갖춰져 있고 하려면 그런 일반적인 빌라나 오피스텔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청년들에게 시세의 절반 시세로 해주는 거야. 심지어 거기 안에 웬만큼의 옵션도 다 갖춰놓는데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몸만 들어가서. 오. 이런 것들도 아까 말했던 뭐 39세 미만, 무주택,
소득 기준 충족이면은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혹시 집이 너무 구린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집이 있잖아. 너무 구린 거 아니야? 진짜? 아씨 막 뭐 나오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몇 개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지금 건축 중이야. 신축으로. 오. 그런 것들 중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로 주는 것도 있어. 근데 오. 완전 그러면 신축 풀옵션을 나는 저렴하게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그거는 찾아봐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게 100개가 넘을 텐데 다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 내가 보면서 원룸 찾듯이 찾아봐야지. 어디서 찾아보지? 어디에 찾아볼 수 있냐? LH공사.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의 혜택을 담당하는 LH공사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던 행복주택 또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들에 대한 공고문을 다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지원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도 볼 수 있고 혹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오는지도 볼 수 있고 이사 계획이 있거나 자취 계획이 그럼. 있거나 그러면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돼.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건 그래.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해서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주변에 당첨돼서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만족해. 주거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6년까지 살 수 있고 애기 나면 4년 플러스. 10년까지 살 수 있네. 그러면 그래서 최장 이런 것들은 진짜 생각보다는 많이 있구나. 되게 괜찮네. 되게 괜찮고 나는 이제 어떻게 말해주냐면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괜찮은 동네 왜냐면 입지가 좋은 동네로 들어가면 좋은 거잖아. 내가 어쨌든 정해진 기간 동안 굉장히 저렴하게 입주할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면 한번 찾아보는 거야. 찾아보고 읽어보는데 30분도 안 걸리는데 만약에 당첨된다 그러면 이건 대박 아니야? 그치. 6년에서 10년까지는 그렇지.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LH 말고도 SH공사라고 따로 또 있거든. SH공사 들어가면 서울에 해당돼서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LH공사와 SH공사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체크하고 그런 공고문을 한 번만 정독을 하면 기준이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인터넷으로 청약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좀 저렴하게 살다가 근데 계속 임대주택에만 살 순 없잖아. 그럴 수는 없지. 언젠가 우리가 집을 또 사야 되지 않겠니?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중에 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경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 이것도 국가를 이용하는 거야. 뭐냐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름도 멋있어. 신혼 희망타운. 희망적이지 않아? 근데 희망타운. 왠지 이건 좀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거는 분양을 해주는 거야. 임대 아니고. 솔깃해. 솔깃해. 지금 나는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취 고민보다는 신혼집을 어떻게 그렇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것도 너무 크지.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신혼 희망타운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왜냐하면 특정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잖아. 신혼부부들만. 그치. 그러니까 신혼부부들끼리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서 내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은 내가 그 집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에 저기 강남구 수서역에 있는 수서역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을 했거든. 너무 좋다. 그때 경쟁률이 SLT 는. 엄청 높았어. 엄청 높았는데 왜 높을 수밖에 없냐면 거기가 이제 좀 평형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5억대에 분양을 했어. 신혼희망타운을. 강남의 아파트를? 5억이면 목포 살던 나에게는 5억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시세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시세와 비교해 보는 거잖아. 수서는 20년이 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도 20평대가 10억이 넘어가. 10억이. 그럼 이런 거지. 자,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당신들한테만 2,500원에 드리겠어요. 그럼 저도- 내가 이거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심지어 신혼 부부들은 굉장히 국가에서 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또 잘 이용하면 분양도 노려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5억이 없어도 대출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5억이 전체 다 있지 있지 않아도 않아도? 본인들이 자 행복주택을 살면서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되겠지. 어느 정도 모아놓은 자산과 대출과
혹시라도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신용대출 좀 가능하다. 신용대출을 또 이용해서 이런 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 레버리지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내가 집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불가능해 보여. 임파서블. 막 마포도 이제 30평대가 뭐 18억 막 맞아. 곧 20억 막 하고 막 이런다는데 저 막 보기 좋은 떡 같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지? 아, 임대주택으로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구나. 행보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또는 뭐 요즘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 그래서 맞아. 여기 지하철역 있잖아. 가까운 곳에 그런 것도 생겨나고 있고 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신혼부부들은 아 신혼희망타운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은 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구나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가를 이용하자는 거지. 그렇지. 하나씩 제발 듣지는 말고 들어가서 찾아봐야 읽어보자. 된다.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번 주에는 LH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걸로. 네.